4차 산업혁명에 팬데믹까지 정말 모든 게 정신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변치 않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40가지 지혜, 이 책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폭풍,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알던 성공 공식을 완전히 싹 다 뒤집어 놨죠. 예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자본이 최고였지만 이젠 아니에요. 바로 개인의 재능, 이게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물론 누가 미래를 100% 예측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쥐어줍니다. 바로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불변의 나침반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4가지 핵심 방향을 한번 탐험해 볼 거예요. 첫째, 관점의 전환. 둘째, 디테일의 힘. 셋째, 본질의 추구. 넷째, 공감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여러분만의 성공 나침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침반이 가리키는 첫 번째 방향, 바로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한번 길러볼 겁니다. 흔히들 기회는 저 멀리 새로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기회는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모든 걸 바라보는 새로운 눈인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힘, 그게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이야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때 딱 한 명, 17살 청년 아무르는 다른 걸 봤습니다. 바로 금을 캐는 사람들의 목마름이었죠. 그는 금덩이 대신 시원한 물을 팔았고 결국 백만장자가 됐어요. 모두가 반짝이는 것에 홀려 있을 때 그는 진짜 필요를 본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사례는 또 있어요. 1974년에 자유의 여신상을 보수하면서 고철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그냥 쓰레기였죠. 근데 한 프랑스 사업가는 그걸 보고 100년 역사의 조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와,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쓰레기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기회를 딱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나침반을 동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힘, 디테일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공하려면 뭔가 거창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큰 성공은요, 아주 작고 사소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쟁쟁한 후보가 무려 20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왜 하필 그가 뽑혔을까요? 이유가 정말 놀라워요. 그 소중한 우주선에 타기 전에 신발을 벗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래요. 그 작은 존중의 표현 하나가 그의 모든 걸 보여줬고 결국 역사를 바꾼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페리라는 이름의 점원인데요. 어느 날 소나기를 피하고 있던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에게 그냥 의자 하나를 내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친절 하나가 글쎄 2년치 백화점 계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결국 그는 철강왕 카네기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정말 사소한 행동의 힘 대단하죠? 자, 이제 나침반을 남쪽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저 완벽함만 쫓는 함정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아무리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마치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지도만 완벽하게 그리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콩코드 여객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와, 이걸 만들기 위해 박사 논문만 3,000편이 넘게 나왔대요. 그야말로 기술의 끝판왕이었죠. 근데 결과는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발자들이 속도라는 기술적 완벽함에만 미친 듯이 집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의 진짜 본질, 그러니까 경제성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본질을 놓친 완벽함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겉보기에 완벽해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게 왜 필요한가에 답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나침반의 마지막 방향,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차가운 이성과 논리가 딱 막히는 지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공감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흑백 논리나 정해진 규칙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러니한 순간에 엄격한 원칙 대신 자비와 공감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산초 판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있어요. 한 다리에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교수형에 처한다. 근데 어떤 남자가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수형을 당하러 왔다.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면 그의 말은 진실이 되니까 풀어줘야 하죠. 반대로 풀어주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 교수형에 처해야 하고요. 와, 이거 완전 논리의 덫에 갇힌 거죠. 이 풀 수 없는 논리의 미로 앞에서 산초는 뭘 선택했을까요? 그는 딱딱한 규칙 대신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해줬던 조언을 떠올렸죠. 판단하기 너무 어려울 땐 그냥 자비로운 쪽을 택해라.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논리보다 따뜻한 인간성이 더 현명한 답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서남북 4가지 방향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성공 나침반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북쪽으로는 관점을 바꿔서 숨겨진 기회를 찾고, 동쪽으로는 작은 디테일로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겉모습의 완벽함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지막으로 서쪽, 길이 막혔을 땐 논리 대신 공감의 길을 택하는 거죠. 이 4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진짜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나침반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느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할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 겁니다.